0강 때는 어그로, 1강 때 그냥 다, 1강 때 다 했죠. 2강 때 회계하고, 이제 3강에 오늘 이제 포트폴리오와 매수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0강부터 있어서 꼭 0강부터 보셔야 돼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목차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 포트폴리오의 비중에 대해서 다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매수매도 기법,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포트폴리오 저희 답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지금 5개에서 10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7개 정도를 갖는 게 결론이에요, 결론. 근데 초보자분들은 바로 7개를 하시면 안 돼요. 초보자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저희는 초보자니까 둘 중에 하나의 노선을 택하셔야 돼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시냐,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오냐, 요거를 택해야 되거든요. 아래는 더 집중, 위에는 분산. 그러니까 분산을 하면서 점점 집중을 할 거냐, 완전 집중 투자를 하다가 7개로 점점 분산을 할 거냐. 7개도 나름 분산이거든요. 둘 중에 하나의 노선을 택해야 되는데, 이것도 제가 이미 답을 드렸죠. 제가 1강 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시작은 3개로 시작해라. 답은 드렸죠. 답은 이미 드렸어요. 우선 위에서부터 살펴볼게요. 왜냐면 이 분산에서 내려가는 게 필요한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뭐 여러 개가 있지만 이제 위에서부터 내려온다는 건 조금 이런 의미이긴 해요. 저희가 집중 투자를 할 거잖아요. 7개 집중 투자를 할 건데 7개보다 숫자가 많아지면 이제 분산 투자를 하는 거죠. 그렇죠? 보통 한 20개 이상이 돼야 저는 분산 투자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많이 하면 그냥 인덱스를 사는 게 나아요. 인덱스를 사는 게 난데, 이 인덱스에서 주의할 거는 코스닥이나 코스피는 아니고 글로벌 인덱스나 미국 인덱스만 얘기하는 거예요. 코스피나 코스닥은 아니에요. 네, 그거는 인덱스라고 보기에는 한국 시장이 너무 몇몇 산업의 디펜던시가 너무 커서 한국 인덱스는 인덱스의 역할을 하기 좀 힘들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럼 여기서 주식만으로도 분산이 덜 됐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채권이랑 분산을 하는 거고요. 이 채권이랑도 덜 됐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건 거의 현금이나 마찬가지니까 현금과 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분산이라는 건 이 위에서부터 이렇게까지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럼 분산을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왜 하냐? 제가 예전에 그 분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은 있는데, 우선 저희의 목표는 이거예요. 제가 영강부터 말씀드렸던 목표는 1000만 원으로 19억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자본이 들어가죠. 1000만 원은 자본이고요. 30%는 수익률이고요. 20년은 시간이에요. 이 세 가지 변수로 저희는 19억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여기에 딱 하나 빠진 변수가 있어요. 어떤 변수냐? 변동성이라는 변수가 빠졌어요. 변동성이라는 변수가 빠졌어. 왜냐면 주가라는 게 이렇게 올라가지 않거든요. 분명히 이렇게 올라갈 텐데, 이 변동성이라는 게 이게 누구한테 리스크가 되냐면, 첫 번째, 자산 생활자, 예를 들면 은퇴자들은 사실 이 변동성이라는 게 진짜 큰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자산에서 빼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오르지 않고 이렇게 오른다면, 내가 여기서 잘못 사면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자산을 기다리고 있어야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변동성이 커지면. 그래서 이 자산으로 생활하는 은퇴자들은 이 변동성이 엄청난 리스크로 다가와요. 두 번째, 변동성은 리스크가 되는 사람들은 레버리지를 쓰는 사람. 왜냐면 레버리지를 쓰면 이렇게 위로 갈 때는 내가 먹는 거 다 먹을 텐데, 이렇게 떨어질 때 반대 매매가 일어나겠죠. 당연히 반대 매매가 일어나겠죠. 이번에 저희 코로나 때만 보더라도 막 한 40% 떨어졌잖아요. 반대 매매 당연히 왔겠죠. 레버리지를 일정 수준 이상 쓴 사람들은 분명히 저희 코로나 때 한 달 만에 이렇게 됐잖아요. 한두 달 만에 이렇게 됐는데, 레버리지를 안 쓴 사람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요. 레버리지를 안 쓴 사람은 100원이 됐는데, 레버리지를 쓴 사람은요 100원이 0원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쓰거나 자산 생활자들에겐 이 변동성이라는 건 되게 큰 리스크가 돼요. 저 영광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흑수저가 저희 1000만 원으로 시작할 거니까 흑수저가 시간 여유도 즐기면서 수익률도 높고 게다가 변동성도 없는 투자법, 이게 사실 제일 좋은 거잖아요. 이게 제일 좋은 거야. 근데 요건 존재하지 않아요. 당연히 존재하지 않겠지. 아니, 어디서 투자를 물러봐? 당연히 존재하지 않겠죠. 그러면 과연 이 흑수저가 19억을 모으려면 이 중에서 뭘 포기해야 되냐? 당연히 변동성을 먼저 포기해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변동성은 이 산식에조차 들어가지 않아. 이 산식에조차. 그렇잖아요. 요 1000만 원이 19억이 되는 이 산식의 변동성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잖아. 변동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생활자나 레버리지를 쓰는 이 사람들에게만 리스크인 거지, 이 산식에는 아예 안 들어가요. 연평균 수익률만 저희가 어느 정도 이상 가질 수 있다면 이 변동성은 포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아까 말씀드린 이 변동성을 못 가지는 자산생활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얼마 전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저희 아버지도 은퇴를 하셨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은퇴를 하시면서 갑자기 늦 투자바람이 부셨어요. 늦 투자바람이 부셔서 막 유튜브를 이것저것 보고 계세요. 아직 제 유튜브는 모르세요. 앞으로도 쭉 모르셨으면 좋겠어요. 쪽팔려서. 예, 늦 투자 공부하고 계시는데 아버지 이제 은퇴를 했으니까 자산생활자란 말이에요. 크진 않지만.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아버지께 추천드린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저는 요렇게 추천드렸어요. 제 아버지, 그냥 이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에 더 맞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냥 말씀을 드린 건데, 저는 이쪽 잘 몰라요. 저 자산 배분 잘 모르는데 그냥 제 아버지한테 제가 추천드린 방법이에요. 그냥 전체 100%에서 주식 ETF로 30%를 가져가시고요. 채권 ETF로 20%를 가져가시고, 금 ETF로 20%를 갖고 가시고, 아버지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 부동산 리츠를 하고 싶거나, 개별주를 하고 싶거나, 이 뭘 하시든, ETF를 하고 싶거나, 이 뭘 하시든, 이걸 30%로 가져가셔라. 30%로 가져가시면, 제가 볼 땐 정말 진짜 이상하지만 않으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결국 재미도 있어야 되잖아. 투자는 결국 재미로 하는 건데, 게다가 늦 투자바람이 불었다고 했잖아요. 늦 투자바람이 부은 사람한테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세팅한 유일한 이유가 뭐냐면, 이 30%를 예를 들면 개별주로 가져가신다 라고 하면 주식 60%에 뭐 채권은 아니지만 채권 플러스 금 40%에서 60, 40 같은 느낌도 나고요. 현금으로만 갖고 있으면 영국포트 같은 느낌이 나고, 주식을 갖고 있으면 60, 40 같은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주식이 늦바람 났고 자산생활자인 저희 아버지한테 제가 추천드린 방법은, 이거는 아무거나 대신 리서치를 열심히 하시면서 해보시고 나머지를 이렇게 가지고 가시면, 저희 아버지는 어쨌든 이 변동성의 리스크가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산에서 빼서 쓰셔야 되니까 이것도 최대한 줄이고, 왜냐면 연금 포트폴리오가 이 리스크가 가장 낮은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니까 하고 싶은 것도 하는데, 이 부분이 예를 들면 저희가 제가 처음에 세 종목을 가져가야 된다고 했으니까 세 종목을 10%씩 가져간다면 이 세 종목의 퍼센트도 하나당 10%니까 꽤 작지 않은 비중이거든요. 이 세 종목의 비중도 꽤 큰 퍼센트로 이 포트폴리오 전체에서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이 포트폴리오를 저희 아버지한테 추천을 드렸어요. 그리고 고민을 해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왠지 내가 이 개별주 투자에 어울리는지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되게 어울리는 방법일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단 요 30%를 세 종목 이하에 몰빵을 할 경우, 그래서 이 세 종목이, 근데 그러면 결국 이 30%가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안 되겠지만 어쨌든 나머지로 받쳐주니까 세 종목 정도 리서치를 열심히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좀 괜찮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그냥 저 혼자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저 혼자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이렇게는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이걸 추천드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분산 투자하는 걸 시작으로 추천을 드리진 않아요. 만약 내가 과거에 저한테 물어보거나 한다면 추천은 하지 않았을 거야. 사실 이 모든 선을 이렇게 나누고, 이 위는 기본적으로 효율적 시장 가설에 그 근거를 두고 있거든요. 시장이 효율적이다라는 거에 근거를 두고 있는 투자법일 수밖에 없어요. 시장이, 이분이 하신 말씀이죠. 유진 파마, 효율적 시장 가설. 근데 사실 이거를 오케이를 하신다면 개별주 투자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시장이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한다면 저희는 포트폴리오를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되게 애매한 건, 이제 이름은 파마인데 이분은 대머리죠. 이게 이름이 파마인데 대머리야. 요 파마 하셨나? 어쨌든 파마인데 대머리야. 예. 그럼 아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이 30%는 결국 내가 고른 이 세 종목이 이 VT보다 성과가 잘 나오는지를 테스트해 보시는 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는 이 방법의 핵심이 될 거예요. 어쨌든 이 세 30%의
세 종목이 얘보다 성과가 잘 나와야 돼요. 이걸 테스트를 해보는 데까지 이걸 하시고 그 다음에는 세 종목으로 돌아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까지 계속 분산 투자보다 집중 투자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변동성을 포기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셔야 돼요. 변동성을 포기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변동성에 내성이 생겨야 돼요. 이 변동성에 내성이 생기지 않으시면요, 집중 투자를 장기로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제가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걸 말씀을 드렸을 때 항상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는 20년을 해야 되거든요. 20년 동안 변동성을 포기하고 가져가야 돼요. 이 변동성에 내성이 없으면요, 이 20년의 시간을 집중 투자를 가져갈 수가 없어요. 이건 제가 진짜 장담 드릴 수 있어요. 20년 동안 매일매일 주가를 보면서 이 주가 올라가고 떨어지는 거에 가슴 아파하면서 어떻게 20년의 시간을 보내시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주식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멘탈 게임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변동성에 대한 내성을 가져가야 돼. 그래서 시작부터 집중 투자 3개로 시작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집중 투자 3개를 했다가 5개에서 10개로 되잖아요. 마음이 편해요. 와, 이게 제가 집중 투자 3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거예요. 3개에서 7개로 하면요, 마음이 편해요. 하지만 분산으로 시작하시잖아요. 분산으로 시작했다가 7개로 하면요, 이 분산에서 집중 투자를 하는 모든 과정에서 멘탈 리스크가 생겨요. 투자를 할 때 리스크 중에서 제일 큰 리스크가 멘탈 리스크거든요. 이 변동성을 견디는 리스크가 진짜 정말 너무 중요해요. 이 멘탈을 지키지 못하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리스크를 투자하는 이 과정 중에서 처음에 리스크를 지시겠어요? 나중에 리스크를 지시겠어요? 여기에는 소액으로 시작하고요. 투자를 잘하면 잘할수록 여기에 고액이 되거든요. 이렇게 늘어날 거예요. 저희가 잘하는 좋은 시나리오로 간다면. 하지만 저희가 집중 투자 3개에서 7개로 가잖아요. 어느 시점에서 3개에서 7개로 가잖아요. 처음에 멘탈이 흔들리겠지만, 3개밖에 안 되니까 멘탈이 흔들리겠지만 7개로 바꾸는 그 순간 마음이 편해져요. 리스크가 앞에 있어요. 저희가 분산 투자를 했다가 7개로 가잖아요. 분산 투자를 해서 7개로 가면서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모든 순간이 리스크예요. 왜냐면 이 멘탈 리스크가 진짜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이거 진짜 너무너무 강조해도 그냥 주식의 테크닉 이런 것보다 이게 훨씬 중요해요. 이 멘탈의 리스크가 진짜 중요한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을 위에서 시작해서 아래로 내려오는 방법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하면서 점점 집중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시드가 10억 정도면 3개로 못 시작하지 않나요? 맞죠? 예. 시드가 10억 정도로 너무 크신 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방법으로 투자하는 걸 훨씬 추천드려요. 그 30%만 내 마음대로 하는 그 방법대로 하는 걸 추천드릴 수밖에 없어요. 10억이면 너무 큰 돈이라서. 하지만 저는 이제 흑수저 1000만 원으로 시작하는 걸로 지금 저희 강의의 컨셉을 잡았으니까, 그렇다면 여기에서 집중 투자로 점점 넘어올 거잖아요. 모든 순간이 리스크예요. 그리고 연구 포트폴리오를 하시는 분들은요, 인덱스도 감당이 안 되거든요. 연구 포트폴리오를 하시는 분들은요, 주식 100%를 갖고 있는 것도 감당이 안 돼요. 근데 주식 100%라는 건요, S&P 500라고 치면 500개 분산이거든요. 아니 500개 분산의 리스크, 그 변동성을 감당 안 되면 자산 배분하시는 분들은 이 인덱스의 그 변동성을 감당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자산 배분을 하시는 건데, 500개 분산이 변동성이 감당이 안 되면 이거 나중에 20개, 10개로 줄이는 그 모든 순간의 멘탈 조절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 멘탈 조절을 진짜 할 수가 없어. 나는 못했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게, 집중 투자 3개로 시작하시고요. 올리셔야 돼요. 그래야 투자하는 초창기에 모든 리스크가 집중이 돼요. 이렇게 해야 투자 초창기에 예를 들면 내가 투자를 잘 못하는 리스크도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투자를 잘할 수가 없어요. 투자도 자기의 성격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투자를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꽤 많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다른 걸 더 잘하시겠죠.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리스크를, 이 멘탈 리스크건 나의 그 투자 리스크건 모든 리스크를 초반에 몰아놔야 돼요. 그래서 진짜 3개로 제발 시작했어요. 3개로. 그러면 왜 1개는 아니냐? 사실 1개에서 7개로 가면 더 좋잖아. 그렇잖아요. 얼마나 좋겠어. 멘탈이 3개인데 1개에서 7개는
얼마나 좋겠어. 왜냐면 우리의 이 모든 건 확률 게임이기 때문이에요. 투자도 확률 게임이지만 저희는 사업체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사업도 확률 게임이에요. 사업도 확률 게임이야. 그래서 저희가 한 개의 몰빵을 하잖아요. 그러면 확률 게임에서 저희가 나쁜 확률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진짜 확률 게임이라는 게 약간 되게 트리키한 건데 99% 승리하는 게임이 있어요. 99%를 승리한다는 게임은 저희가 8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한 번은 실패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8년에 이 한 번이 운이 좋으면 끝일 수도 있는데 앞일 수도 있어요. 이거 어떡할 거냐고. 99% 승리하는 게임조차 그래요. 근데 우리가 투자를 할 때 99%의 확률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절대 없어요. 아무리 리서치를 잘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99%는 절대 나올 수 없어요. 99%조차 8년 중에 한 번은 무조건이고요. 한 달에 한 번씩 투자를 한 회사를 고른다고 했을 때 그게 앞에 나올지 뒤에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 한 번이 앞에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럼 끝나요 그냥. 99%의 게임조차. 하지만 저희는 기껏해야 7, 80%의 게임에 투자를 하는 걸 거거든요. 이 게임에 어떻게 몰빵을 하냐는 거예요. 이 게임에 몰빵을 하는 순간 나는 내 인생을 확률에 걸겠다는 거예요. 80%의 게임이라고 하면 5번 중에 한 번은 실패한다는 뜻이에요. 이거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80%의 확률이라는 게임 자체가 이거 되게 좋은 게임이다가 아니라 5번 중에 한 번은 실패하는 게임인데 투자는요 곱하기예요. 왜냐면 저희는 복리를 추구하거든요. 모든 돈을 재투자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80%의 확률이잖아요. 이거는 이 게임은요 5번 하면요 거의 높은 확률로 0이 되는 게임이에요. 이 몰빵 게임은 80%의 확률 찾기 진짜 쉽지 않을 거거든요. 투자를 하시면서 이 게임은 몰빵을 했을 때 5번 하면은 그냥 포트폴리오가 0이 돼요. 왜냐면 예를 들면 뭐 200% 곱하기 200% 4번 곱하고 마지막에 0을 곱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건 0이야. 0을 곱하면 뭘 해도 0이란 말이야. 그래서 3개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세계에서도 확률상으로는 그렇게 안 될 수가 있지만 제가 7개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7개 중에 3개가 망가져도요. 투자는 어떤 게임이냐면 바닥이 제한돼 있어요. 내가 투자한 금액 이상으로 망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위는 뚫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3개가 망가지고 4개가 잘 되잖아요. 근데 이 4개가 3배 4배. 저 3배, 4배 난 건 많거든요? 이렇게 되잖아요. 망가진 게 소용이 없어져요. 그냥 돈을 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산을 해야 돼. 근데 처음 이 분산과 수익률이라는 건 또 상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7개로 하겠지만 초반에 돈이 없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리스크를 초반에 집중시켜야 된다고. 우리는 현명한 사람이라면 모든 리스크를 초반에 집중시켜야 돼요. 그러면 우리 초반에 좀 망할 수 있어도 그래도 3개 정도에는 분산을 하면서 확률 게임에서도 조금 벗어나고 7개까지는 아니니까 그래도 초반에 리스크를 몰자. 그래서 초반에 수익률을 좀 가져가자. 왜냐면 초반에 소액일 테니까. 그런 의미로 제가 3개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3개 이하로 가시면 안 돼요. 3개 이하는 안 돼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레버리지는 아까 변동성을 저희가 포기했다고 말씀드려서 레버리지는 안 쓰는 게 좋긴 한데 이거는 전 개인 선택에 맡길게요. 완전 초반이면 집중 투자 3개를 한다는 가정하에 레버리지를 하면서 초기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게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 제가 돌아간다면 저는 레버리지를 일정 수준은 썼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포기한 변동성을 바로 리스크로 가져가는 부분이거든요. 아까는 변동성이 리스크가 없었어요. 레버리지를 안 쓰면 변동성도 리스크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레버리지를 쓰는 순간 변동성도 리스크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왕 레버리지를 쓰려면 초기에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변동성의 리스크조차 초반으로 몰아야 돼요. 이왕 레버리지를 쓰시려면 초반에 쓰셔야 돼요. 만약 저라면 초반에 쓰겠지만 너무 리스크가 많다. 지금 우리가 초반에 너무 많은 리스크를 모으고 있으니까 이 변동성까지 모으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하신다면 레버리지는 안 쓰셔도 좋아요. 저는 레버리지 안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는 개인 선택. 하지만 3개 이하로는 절대 떨어뜨리지 마시고요. 3개 이하로 떨어뜨리는 순간 이거는 투자가 아니라 그냥 확률 게임에 몸을 맡기는 거예요. 저희가 가장 해야 될 거는 딴 것도 딴 거지만 수익률을 가져가지만 변동성에 대한 내성을 만드는 게 진짜 중요해요. 변동성의 내성. 아까 질문하실 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장중에 주가를 보냐라고 누가 질문을 주셨잖아요. 전 장중에 안 보고요. 주중에도 안 보고요. 주말에 보거든요. 변동성을 이겨내실 수 없으시면요.
투자하시면 안 돼요. 적어도 집중 투자하시면 안 돼요. 이 세 개의 변동성을 이겨내실 수 없는 분은요, 7개 못 이겨내세요. 이렇게 자산 배분하시는 분은요, 인덱스 500개 이상 포트폴리오로 나눠진 이 인덱스의 변동성도 감당이 안 된다니까요. 이분들이 어떻게 7개? 완전 이 500개도 변동성이 너무 크다고 하시는 분들께 7개?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분들 입장에서만 봐도 7개나 3개나 비슷해요, 변동성은. 저희는 집중 투자를 하는 사람으로서 10개 이하로 포트폴리오를 결국은 몰아야 수익률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개의 변동성을 견딜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 판단조차 초반에 하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분산 투자에서 집중 투자로 내려오잖아. 집중 투자 7개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변동성을 이길 수 있는 멘탈인지 아닌지를 모른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이 엄청나게 큰 이 리스크를 투자 후반으로 모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제일 멍청한 짓이라고. 내가 금액 앞에 너무 열심히 돈 모아놨는데 이 말도 안 되는 리스크를 이 모은 이후로 이 리스크를 지는 건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집중 투자 3개를 하시는 이 순간은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면서 확률 게임까지는 가진 않지만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면서 변동성의 내성을 갖는 거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가는 최대한 쳐다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말처럼 안 돼. 나도 알아. 나도 그때 안 해봤나? 나도 초보일 때 없었나? 지금도 초보지만 제가를 안 보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하지만 3개에서 안 볼 수 있다면요, 7개에서는요 진짜 안 볼 수 있어요. 저는 가끔씩은 제가 한 달에 한 번은 꼭 확인하거든요. 제가 월말 정산을 하기 때문에 가끔씩은 저는 한 달에 한 번만 확인할 때도 있어요. 정산할 때만. 근데 이 초반에 3개를 투자하면서 주가를 확인을 일주일 동안 안 할 수 있는 그 멘탈까지 가셔야 돼요. 3개를 투자를 하면서 일주일 동안 주가를 확인을 안 해도 멘탈상 약해지지 않는 그 변동성의 내성을 기르셔야 돼요. 이거 진짜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어떻게 더 강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진짜 논리적으로는 충분히 강조한 것 같은데 이거 진짜 더 강조해야 돼. 내가 지금 강조한 것보다 더 강조해야 돼. 이 3개를 투자하는 이 순간 일주일 동안 한 번도 보지 않는 변동성의 내성을 기르셔야 돼요. 근데 또 조건이 또 있어. 조건도 많아. 초기 자본이 유의미한 상태로 시작하셔야 돼요. 이게 이것도 또 되게 트리키한 건데 저희는 흑수저니까 100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예를 들면 내 재산이 10억이야. 근데 나는 그냥 20년 후에 20억 만들려고 1000만 원으로 넣었어. 이런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10억이 있으신 분들은 아까 제가 요거 추천드렸잖아요. 요걸로 하세요. 10억이 있으면 이미 제 생각에는 변동성 감내 테스트를 하기엔 늦었어요. 늦었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왜냐하면 무의미한 금액은 끝까지 무의미해요. 무의미한 금액이 변동성이 높고 낮은 걸 어떻게 할 거야? 왜냐면 무의미한데 10억 있는 사람한테 1000만 원은 무의미한데 이 변동성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일주일 동안 안 보는 것도 당연히 할 수 있죠. 1년도 안 볼 수 있지. 1000만 원인데 왜 1년을 안 보겠어? 근데 10억인 사람이 10억을 넣었을 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럼 이 1000만 원이 올라서 10억이 되는 순간 이 변동성이 감당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10억이 되시는 분들은 변동성 감내 테스트를 하기엔 리스크가 너무 커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자산 배분을 시작부터 하셔야 되는 거야. 이 방법으로 가시던가 아니면 그냥 자산 배분을 하시던가. 왜냐면 이 변동성 테스트를 하기엔 주식 투자에 있어서 정말 가장 중요한 변수가 변동성의 내성을 만드는 건데 이거는 고액으로 테스트하기엔 너무 리스크가 커요. 무의미한 금액으로는요 변동성 내성을 테스트하는 의미가 없어요. 유의미하다는 건 사람마다 달라요. 그럼 어떻게 다르냐라고 했을 때 이 1000만 원이 0원이 됐을 때 탈모가 일어나요. 1000만 원이 0원이 됐을 때 우리는 이렇게 유진파마가 돼야 돼요. 유진파마가 돼야 돼요. 그 정도가 돼야 유의미한 금액이에요. 이게 사람마다 다를 거야. 누구는 20%고 누구는 30%일 거란 말이야. 하지만 이게 0원이 됐을 때 그 0원이 너무 괴로워서 내가 잠을 못 자야 돼요. 근데 그런 말을 하잖아요. 투자는 잃어도 괜찮은 돈으로 해라. 제가 그 강의할 때 말씀드렸던 그 1000만 원이 1년을 미친 듯이 일한 돈이라고 했잖아요. 1년을 미친 듯이 일한 돈이 1000만 원보다 높으면 괜찮아요? 1년을 희생하시고 나머지를 희생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게 안 맞으면 그래도 삶을 살아야 되니까, 좋은 삶을 살아야 되니까 올인을 하지 마시되 1년을 미친 듯이 일해봐요. 이거 영원히 돼봐. 이거 잃어도 괜찮은 돈이 아니라, 돈이라는 말은 정말 영원히 될 수 있다니까요. 투자가 잘 안 맞으면, 게다가 우리가 지금 세계 집중 투자할 거잖아요. 20억을 버는 게 지금 에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영광에서는 어그로를 끌라고 아주 쉬운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요게 정말 제일 힘들다니까요. 영원히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1년 동안 미친 듯이 일해봐. 1년 동안 진짜 잠도 안 자고 투잡 뛰고 쓰리잡 뛰어서 미친 듯이 일한 돈으로 넣고 이걸 굴렸는데 이게 영원히 돼요. 타이머 온단 말이야.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서 제가 2년째부터 넣지 말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저희는요 이거를 자본금으로 넣고요, 초반에 모든 리스크를 다 몰아버릴 거란 말이야.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도 그렇고요, 수익률에 대한 리스크도 그렇고요, 초반에 리스크를 몰아야 20년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테스트를 해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2년 3년째를 다 돈을 여기다 집어넣으면요, 이 리스크를 인생으로서 감당하기가 내 인생이 너무 불쌍해.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을 위해서, 나는 이 투자가 안 돼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내 인생을 위해서 2년째부터는 제가 넣지 말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1년은 진짜 미친 듯이 일한 돈을 넣으시면요, 이거는 충분히 유의미한 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게 영원히 되면 너무 아까울 거잖아, 내 365일이. 그 돈과, 정말 유의미한 돈과 세계의 집중 투자를 했을 때 우리는 변동성 내성을 테스트해 볼 수 있고요. 여기에 통과하셔야 돼요. 이 통과는 수익률과 같이, 단순히 내성이 아니라 수익률과 같이. 저도 변동성의 내성 때문에 너무 괴로웠던 사람이라서. 근데 이게 내성이 생겨요. 이게 사람은, 이 동물이라서, 동물은 이게 받는 그 아픔에 대해서 적응이 되잖아요. 때문에 저희는 유의미한 금액으로 3개를 투자할 때, 게다가 수익률이 높을 때 우리는 이 변동성 내성과 이 수익률의 통과를 결정지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이거 통과 못 하시면요, 그 다음에 저는요 진짜 그냥 자산 배분으로 가시던가, 아니면 ETF로 가시던가,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2개, 그 자산 배분의 그 아무거나를 적당히 섞은 이 정도로 가시면서 이 변동성과 좀 떨어져 있는 투자 방법을 택하는 걸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려요. 근데 단점은 흑수저가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순 없어요. 저희가 원하는 게 경제적 자유인데 이 수익률로는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순 없어요. 경제적 자유를 이루시기 위해선 요 리스크를 통과하실 수 있어야 돼요. 유의미한 금액으로 3개의 집중 투자를 했을 때 수익률이 괜찮고 이 내가 변동성의 내성을 갖출 수 있다. 이걸 통과하셔야 저는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는 바탕이 생겼다고 보고요. 이거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집중 투자 3개에서 집중 투자 7개로 넘어왔잖아요. 사실은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아직까지 요거 뻥치고 있었어. 집중 투자 7개가 아니었어요. 5개에서 10개 아니었어요. 사실 아직까지 내가 다 뻥치고 있었어. 뭐였냐? 실제는 뭐였냐? 실제는 이거였어요. 저는요 5개에서 10개를요 80%에서 90%, 사실 80%에 가깝게 배분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로 10%에서 20%를 배분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따 말씀드릴게요. 보면 이제 저희가 아까 집중투자 3개를 하잖아요. 이 집중투자 3개를 할 때는 종목 하나당 25%에서 50%의 비중으로 나눠야 돼요. 예를 들면 3개를 똑같이 하면 33%고 하나에 50%까지 주면 50, 25, 25잖아요. 3개가 25에서 30%, 50%까지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건 여기서 차근차근 열로 오지 마세요. 한 번에 오세요. 한 번에 내가 어느 순간 기점을 잡아서 한 번에 오시잖아요. 왜냐면요 차근차근 오면요 이 내성도 하나하나 이게 줄어드는 거에 맞춰서 마음이 편해지지 않아요. 여기서 여기로 오는 거의 가장 큰 목적은요 마음의 편함이에요. 편함. 집중 투자 3개 때는요 아무리 멘탈이 좋아도 마음이 편해지는 단계까지 갈 수는 없어요. 그냥 내성이 생기는 거지 마음이 편해지는 단계까지 갈 수 없거든요. 근데 저희는 마음이 편해지는 단계까지 가려면 이걸 차근차근 오면 안 돼. 한 번에 여기로 와야 돼요. 한 번에 여기로 오면요 여기가 어떻게 되냐라고 보면 5개에서 10개잖아요. 저희가 7개라고 계속 얘기했으니까 7개라고 해봐요. 제가 항상 80%에 좀 더 많이 가깝거든요. 7개가 80%에 가깝잖아요. 한 개당의 비중이 7에서 15%예요. 저희가 한 개의 비중이 7에서 15%라고. 7%에서 15%, 20에서 50에서 7에서 15로 한 번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때 엄청난 마음의 편안함이 느껴요. 진짜 이거 해보시면 알아요. 이거 진짜 집중 투자 3개를 할
때 이 내성을 갖고 나서 이 밑으로 한 번에 팍 내려오시잖아요. 그러면은 회사 하나당의 포트폴리오가 7에서 15%까지로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기타도 이렇게 있잖아요. 이 변동성이 확 줄어들어요. 진짜 눈에 띄게 확 줄어들어요. 집중 투자 세계의 수익률은 어느 정도 돼야 통과인가요? 당연히 30%죠. 저희 공식에서 30%가 있었잖아요. 여기서 팍 줄어들고요. 이 팍 줄어드는 이 순간부터는 진짜 멘탈의 편안함을 제대로 느끼세요. 이때부턴 진짜 삶이 편해져요. 그러니까 제가 집중 투자를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분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물어보거든요. 너 이렇게 하면 이 변동성을 견딜 수 있냐? 물어봐요. 근데 내가 시작부터 이렇게 하면 이 변동성을 어떻게 견뎠겠어요? 당연히 못 견디지. 제가 이걸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저도 집중 투자 진짜 막 3개, 저는 잘 모를 때니까 막 2개까지도 가고 막 이랬거든요. 이때 여기로 오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변동성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마치 변동성이 많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 그러면서 너무 마음이 편해. 너무 마음이 편해. 그래서 저의 추천은 이 초기 시작이에요. 초기 집중 투자 3개를 100%로 가져가는 걸 추천드려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 집중 투자 5개에서 10개로 가잖아요. 그러면요 진짜 멘탈이 갑이 되면서 20년 할 수 있어요. 제가 강의 때 여러 번 말씀드렸죠. 20년 하는 게 제일 힘들다고. 멘탈을 잡는 게 정말 제일 힘들어요. 변동성의 멘탈을 잡는 게 정말 제일 힘든데 20년을 할 수 있는 정말 제가 갖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다른 팁들을 갖고 있겠지만 제가 갖고 있는 저에게는 가장 큰 팁이긴 해요, 사실. 그리고 저처럼 이제 놀고 먹고 하는 사람이 이제 마음도 편하게 가질 수 있는 그런 팁이긴 하죠. 금수저라면 사실 이 멘탈 테스트 하기엔 너무 어려우니까 이대로 하시고요. 근데 내가 너무 멘탈이 약하다라고 하면 이 사이에 어디쯤에서 시작하셔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들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아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저의 과거에게는 무조건 1번을 추천하겠지만 내가 멘탈이 너무 약해서 견딜 수는 없겠다라고 한다면 1번과 2번 사이에 어디쯤에서 시작을 하시는 건 괜찮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러면 요건 어떠냐? 어차피 집중 투자 3개 이거면 요렇게 가져가면 더 좋지 않냐? 라고 누군가는 줄 것 같아서 내가 미리 X를 쳐놨어요. 분산 투자는 가져갑시다, 우리. 우리 분산 투자는 가져갑시다. 제가 말했잖아요. 아무리 위에서 내려오더라도 이 내려오는 내 마음대로의 구간에 집중으로 가면서 집중으로 가야지 분산을 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분산으로 가게 되면요. 리서치에 깊이가 얕아져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조직이라면 어차피 이 리서치를 조직에서 하기 때문에 분산을 한다고 리서치의 깊이가 ят아지지 않거든요. 조직이라면 분산을 가져갈 수 있겠지. 하지만 우리는 개인이잖아요. 개인은 어차피 시간 없단 말이야. 특히 투자하시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시간이 어딨어. 분산 투자를 하면요. 리서치의 깊이가 얕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분산 투자를 하면서 리서치의 깊이가 깊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냥 있을 수 없어. 리서치는 시간이 들어가잖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아예 말이 안 되는 거야. 사람들이 리서치 어떻게 해야 되냐고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아는 산업부터 투자해야 된다고 가장 많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아는 산업부터 투자를 해야 내가 리서치의 깊이를 어느 정도 깊이에 들어가야 이해를 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 이게 느낌이거든요. 느낌? 이게 느낌이라 누가 말해줄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어느 정도 깊이까지 리서치를 하면 이 산업을 이해했다라는 그 느낌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느낌이 분산 투자를 하면서 리서치의 깊이가 얕아지잖아요. 이 느낌이 내가 얕아도 그 느낌을 느낀 것처럼 착각을 해. 왜냐면 난 시간이 없으니까 요 정도 얕게 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이게 깊어야 돼. 이건 깊어야 돼. 이 느낌이 제대로 와야 된다고. 내가 아는 산업에 집중 투자해야만 될 정도로, 게다가 3개밖에 안 할 거잖아요. 저희는 7개 할 시간도 없단 말이야. 초보자들은 리서치 어차피 많이 못 할 테니까, 초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깊숙이까지 내려와야만 느낄 수 있는 그 느낌을 알아야 돼요. 근데 분산 투자를 하시면요, 이 느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럼 평생 집중으로 못 벗어나고요. 이 리서치의 깊이의 느낌을 모르는 상태에서 분산 투자에서 집중 투자로 가시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100% 망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집중 투자는 그만큼 저희가 수익률을 얻는 대신에 그 망할 확률을 없애야 되거든요. 최대한 이 깊이가 있어야 돼요. 근데 분산 투자의 깊이로
집중 투자에 투자를 한다? 100% 망해요. 분산 투자의 깊이로 집중 투자에 투자를 하면 100% 망해요. 집중 투자를 한다면 집중 투자에 걸맞는 깊이의 리서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부터 분산을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자산 배분으로 다른데 이렇게 가더라도 내가 투자하는 영역만큼은 깊이 있게 가야 돼요. 무조건. 그리고 그게 또 재밌어요. 해보시면 알아요. 그게 또 재밌어. 근데 뭐 예를 들면 뭐 분산 투자도 가능한 경우라 아까 조직이 있거나 뭐 예를 들면 뭐 알고리즘 같이 뭐 퀀트나 이런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분산해서 올라가는 게 가능하겠죠. 뭐 그러면 뭐 모르겠지만 개인이라면 저는 이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5개에서 10개를 가져갈 건데, 그죠? 5개에서 10개를 가져갈 건데, 하나의 단서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의 단서를 뭐냐? ETF라고 ETF를 산다는 뜻이 아니에요. ETF를 산다는 뜻이 아니에요. 나만의 ETF를 만드는 건 한 종목이란 뜻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선 5개와 10개는 모두 다른 산업이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5개, 예를 들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투자하면서 분산 투자를 말했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둘 다 투자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거는 2개가 묶어서 한 종목이란 뜻이에요. 비중도 3개를 한다면 이 2개가 묶어서 한 종목의 비중으로 가져가야 되고요. 이 비중도 아까 7에서 15%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2개를 묶어서 7에서 15%로 가져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같은 산업에 있으니까. 이 5개와 10개는 같은 산업이면 안 돼요. 모두 다른 산업이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비중을 정하는 거잖아요. 비중을 정할 때는 이거는 나만의 반도체 ETF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난 비록 따로 샀지만 나는 하나에 투자를 한 거라고요. 하나라고. 그럼 이제 누가 물어보겠지. 그럼 IT는 어떡하냐? 예를 들면 아마존, 구글도 하나냐? 이런 사람은 사실 IT에 투자할 자격이 안 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저희가 TV와 냉장고에 투자를 하면서 둘 다 반도체가 들어간다고 둘 다 반도체 산업이네라고 말하는 거예요. TV에도 반도체가 들어가고 냉장고에도 반도체가 들어가니까 TV와 냉장고는 같은 산업이네? 이거 같은 산업이다. 우리 이거 하나의 ETF, 반도체 ETF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IT는 그냥 인프라예요. 인프라. IT는 인프라고 이 산업은 전혀 다른 산업이에요. 주의하셔야 돼요. 혹시 IT에 대해서는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계실까봐 일부러 제가 IT만 꼭 집어서 따로 말씀드린 거예요. 아마존과 구글을 따로 사셨다면 이거는 따로 정도예요. 이 기준은 잘 선택해 보세요. 네, 이건 누가 같다 다르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럼 나만의 ETF일 때 나만의 ETF가 많아지잖아요. 안 돼요. 왜냐면 수익률이 떨어져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분산이라는 것과 맞닿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분산의 폐해, 리서치가 낮아지고 수익률이 낮아지고 인덱스가 점점 가까워지고 이런 것들과 맞닿았거든요. 그래서 나만의 ETF가 이때 많으면 안 돼요. 개인적으로는 3개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가실 땐 나만의 ETF는 0개에서 1개, 0개가 더 좋다고 생각해요. 7개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가실 땐 나만의 ETF는 0개에서 2개, 0개가 더 좋다고 생각해요. 나만의 ETF를 말씀은 드렸지만 저는 이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무조건 개별주가 더 수익률 대비 리스크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가끔씩 이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자산주 투자. 제가 자산주 투자가 좋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이 자산주 투자의 몇 배가 될 만한 이 자산주 투자권을 20개 이상 발견했을 때 이걸 모아서 사면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나만의 ETF예요. 이런 게 3개일 때는 많아야 하나, 7개일 때는 많아야 2개를 가져가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웬만하면 0개로 가져가시는 게 수익률상 더 좋을 거고요. 이게 분산을 하면 할수록 각각 개별의 기대 수익률이 높아지지 않으면 안 돼서 그래요. 네. 그죠? 김영재 말씀처럼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자산주 투자 20개 이상을 가져가면요. 이 20개를 1개라고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개로 가져갈 때는 예를 들면 제가 이 자산주 투자의 전체 포트폴리오의 40%를 배분한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제가 3개 중에서 40%를 이 자산주 투자에 배분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20개 이상이니까 하나당 2%씩 사야겠죠? 하나당 2%씩 이런 말이에요. 이 ETF는 하나여야 되는 거예요.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는 이 정도 말씀드렸어요.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는 이 정도 말씀을 드렸고